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재산세 우리 테마 6번 비과세인데 교재 별표시 2개 합니다. 162페이지 제6절 비과세 별표시 2개 하시고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산세 비과세 시험에 독립한 문제로도 가끔씩 잘 나오고 또 종합 문제 속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시면 먼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자,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먼저 보시면 어떤 거냐?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비과세인데요. 자, 국가, 지자체 조합이요, 주한 국제기구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요,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근이죠,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내라고 만들겠죠. 그래서 다만 근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 우리도 어떻게 한다? 과세하고. 취득세에도 그랬잖아요. 등록면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 정부기관 취득이나 등록에 또 재산에 과세를 해? 그럼 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우리도 과세입니다. 자, 국가 지자체 조합과 and 그냥 매매계약 아니고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nd 자, 매수계약자가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였어요? 매수계약자를 재산세 납세무자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국가 등이 소유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변동이 됐다고 해서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국가 등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이거 비과세한다면 틀리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자, 이런 경우는 과세합니다. 자, 원칙은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비과세지만 또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 비과세인데 한번 보세요. 국가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요. 가론에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포함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내 빌딩을, 내 토지를 국가 자체가 1년 이상을 그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고맙긴 한데 자, 세금은 좀 내셔야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1년 이상 공짜로 사용하면서 당연히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자,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내 빌딩이나 토지를 노원구청에서 강남구청에서 내 빌딩이나 토지를 임대로 대고 꼬박꼬박 사용합니다. 임대로 대고. 그럼 당연히 과세하겠죠? 내 빌딩이나 토지에 대해서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입니다.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예요. 무상 사용할 때가. 그 다음에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도 과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국가나 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지금 살려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내 토지를 또 빌딩을 국가나 자체가 살려고. 근데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요 지금 사용하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가지고 이런 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소유권의 유상인정을 약정한 경우인데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아직 국가 자체가 그 잔금 치르거나 명의 이전하거나 그러기 전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가지고 어차피 포함되어 있다고 봐가지고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거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눈에 익혀둡니다.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 교재 볼까요, 여러분들? 162페이지에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먼저 한가로 1번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이요. 국가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근이죠? 형광펜을 줄 건 아니지. 당연한 거니까.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밑줄이고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을 우리도 과세하고 2번 국가 지자체 조합과 and 재산세 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 체결하고 and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공부상으로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변동이 됐다고 해서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세한다는 거. 비과세한다고 바꿔요. 양가로 2번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 국가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 포함해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근이죠. 근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밑줄이고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예요.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고. 2번 또 밑줄이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을 해요. 그러면
어차피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가지고 재산세 부과합니다. 이런 경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보겠습니다. 자, 펴놓고 또 절 보세요, 여러분들.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자, 문제가 또 나오네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작년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OX요. 네? 답이 엇갈렸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나왔던 지문인데 OX요. 맞잖아요. 지자체가 1년 이상을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하면 임대료 꼬박꼬박 내면서 내 빌딩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산세는 부과되겠죠? 자,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탕근이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보겠습니다. 자,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는 심화 과정에서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대략적으로만 봅니다. 다음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어떤 경우냐, 사치성 재산, 하여튼 별장, 고부락장, 골프장 같은 사치성 재산 나오면요, 비과세에서,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오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또 당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수익 사업에 사용하거나, 자,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 부분이 있거나,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과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 과세한다. 비과세 배제하고 과세한다는 건데, 자, 용도분에 의한 비과세 먼저요. 우리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입니다. 여러분, 머리 답답하고 공부도 안 되고 심나 안 하고 그럴 때는 슬럼프가 온다. 그럴 때는 감기처럼 공부하는 수험생은 슬럼프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감기도 왜 걸리냐? 면역력 떨어져 있으면 걸리잖아요. 피곤하거나 체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하여튼 면역력 떨어져 있으면 감기 걸리는 것처럼 공부도 똑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너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멘탈적으로 약해져 있으면 감기처럼 슬럼프가 옵니다.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근데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자, 여러분, 머리 답답하고 그런 날은 슬럼프,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답답하고 공부도 안 되고 의욕도 상실돼 있고 그럴 때는 꼭 저기보다는 바람 쐬는 것도 괜찮아요. 자, 드라이브를 나갔는데 하천, 강변 도로를 따라서 쭉 상류 쪽으로 가다 보면 바람을 느끼면서 뭐가 있냐면 제방, 댐이 있고요. 유지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수로 국어가 있고요. 농업용 수로 국어가 있고요. 배산 임수니까 뭐가 있어요?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 하천, 강변 도로 따라서 상류 쪽으로 가는데 유지 호수가 있고 댐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용 수로 국어가 있고 배산 임수니까 묘지가 있는 거 이미지로 싹 기억한 다음에 랩하듯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임산부 도약자는 참 헤드셋을 빼세요. 28개 지목 중에서 비과세는 6개 지목.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자, 여러분.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자, 이렇게.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좀 더 빨리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더 빨리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랩하듯이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좋습니다. 칫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데. 저 어떡하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거 시험에서는 하나씩 보기에 깔아놓거든요. 그러면 이게 헷갈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다 들어있구나.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28개 토지목 중에서 비과세는 6개 지목.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자, 이렇게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방 같은 것은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하고 과세하고 이런 것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도 나중에 자세히.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비과세 있잖아요. 이거 지목이 묘진 토지 이런 거. 자, 좀 이따가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28개 지목 중에서 비과세 6개 지목이요. 눈을 한번 보시고 거기 163페이지
비읍번 묘지에서 거기요. 묘지에서 그 핵심 그 보조단을 보세요. 보조단을 보니까 무덤 과세 구분 그래가지고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로 과세하는데 2%로 과세를 해요. 근데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비과세한다는 거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 심화과정에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이나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토지 비과세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예요. 근데 단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도 전답과 썸 및 대지, 농지는 제외합니다. 즉 전답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지하고 대지는 과세입니다. 이거 전답과 썸 및 대지는 과세예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래서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과 썸 및 대지는 과세하는데 나중에 이제 심화과정에서 배울 내용인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하는데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라는 건데 일단 심화과정에서 배울 거고 오늘은 신경 쓰지 말고 자 오늘은 이것만 보세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내인 토지는 비과세인데 단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이 정도만 오늘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교재에 동그라미 2번에서 기역번 밑줄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인 토지 비과세. 통제 동그라미고요. 단 전답과 썸 및 대지는 제외한다. 즉 과세한다는 거 밑줄이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번은 교재에 나오죠. 산림보호법에 따른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밑줄, 그 다음에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련한 법률에 따른 최종림 시험림 밑줄이요.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 아셨죠, 여러분들?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 아유, 여기 시험에 30회인가 언제 시험에 나왔었죠? 정답 지문으로 재산세 비과세는 거 고르는 문제에서 이게 정답 지문으로 나왔어요. 최종림 시험님. 그래서 저한테 배우는 많은 수험생들은 그 지문을 보면서 제 음성이 들렸죠.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 그래가지고 답 고르면서 교문 나오면서도 자꾸 자기도 모르게 림자로 끝나는 임야 미치겠네. 뭐 하다가도 다 맞추면서 하면서 안 없어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요거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공법에 따른 공원제한 보존지구안의 임야 비과세인데 잘 보세요. 보존지구안의 임야 비과세인데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임야예요. 보존지구안의 임야 비과세. 보존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나중에 이제 비교할 게 있는데 이건 재산세 심화과정에서 토지 이용 구분을 배워야 되는 거라 일단은 거기 동그라미 디귿번 보존지구 안의 임야 비과세고 보존의 동그라미고 거기 보조단 보니까 공원제한 보존지구 안의 임야는 비과세하는데 보존의 동그라미. 근데 공원제한 환경지구 안의 임야는 나중에 분리과세예요. 나중에 토지용 구분을 배워야 되니까 그냥 환경의 동그라미 해놓고요. 지나갑니다. 나중에 자세히 심화과정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이런 경우에 재산세 비과세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보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지구 안의 임야 비과세고요. 한번 눈으로 보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건축물 선박에 대한 비과세인데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간제 1년 미만의 것 비과세입니다. 임시건축물 비과세요. 그리고 비상제시의 구정으로 이용하는 선박, 무료로 도선용에 이용하는 선박, 선교, 배로 이루어진 다리에 구성되는 선박,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선박 비과세 이런 것들 한번 봅니다.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 163페이지 임시사용 건축물 밑줄입니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간제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한다는 거 한번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그래서 건축물만 비과세지 건축물만 비과세이므로 부속 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또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64페이지 가세요. 164페이지로 가시면 어떤 게 나오냐. 교재 기본서요. 거기 기타 재산 나오잖아요. 그냥 읽어보는 건데 기타 재산에서 동그라미 기억번은 읽어보는 거고 비상치시 구종으로 이용하는 선박 뭐 이런 것들 비과세. 니은번이요. 밑줄입니다. 여러분. 니은번이 시험에 나왔는데요. 니은번 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주택은요 재산세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이 건축물 주택은 비과세인데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비과세예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같은 건 비과세인데 다만 주택은요 건축물 부분에 한합니다. 즉 주택의 부속 토지는 과세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땅은 어떻게 때려부시냐. 그러니까 대지는 과세예요. 때려부술 수 있는 건축물만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 밑줄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건축물 주택. 자,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정해서 다 밑줄입니다.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토지는 과세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예제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상이 아닌 거 단 아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에 비과세권 충족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1번 임시로 사용해서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간제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입니다. 어차피 떨어붙을 거니까 비과세예요. 임시 건축물에도 살상 재산이면 안 되고 2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 기간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받은 주택과 부속토지는 대지. 틀렸죠? 건축물은 주택에서 건축물 부분에 한정해서 건축물은 때려부술 거니까 비과세인데 대지, 땅은 어떻게 때려부세요? 제가 그 시험 강의할 때 그랬거든요. 땅은 어떻게 때려부시냐. 그러니까 땅은 과세다.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그랬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자, 저한테 배운 분들은 이거 보면서 부속 토지는 대지, 땅은 어떻게 때려부셔? 과세. 그래서 이거 틀렸다는 거 2번. 그죠? 대지 때문에 틀렸습니다. 나머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를 다 봤는데 오늘 제3편 종부세를 나가려고 했는데 종부세는 나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그런데요. 일단 비과세 중요지문 한번 보고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의 토지로서 전답과소 및 대지는 비과세한다. OX요. 자, 통제보호구역 및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비과세한다 틀렸죠? 과세한다는 거.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지, 대지는 과세입니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인데 오늘 종부세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간이 제가 오늘 그래서 종부세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조금 복습을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집에 가서 하느니 잠깐만 자, 복습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복습 한번 빠르게 저랑 같이 하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빨리 배고파서 끝나고 싶지만 그래도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배고프지만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납세문자예요. 오늘 아침을 조금만 듣고 왔더니 진짜 배고파가지고 허리가 자꾸 숙이고 있어요. 숙여지고 있어요. 지금 안 펴지고. 그런데 한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빠르게 잡으시죠. 재산세 납세문자는 자, 중요했고 별표 3개고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문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세 과세 대상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원칙은 공무상 소유자 아니에요. 과세 기준일 현재고. 자,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지분이 있겠죠. 공유자들 지분에 해당한 부분,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문자로 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면적비로 아니고 뭐 시가 편익비로 나눠서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자, 시가 편익비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문자로 봅니다. 면적비는 아니에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문자 누가 될 것이냐.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예외적으로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문자?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해 있는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과세권자가 어떻게 알아 이게 종중재산인지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럴 때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 근데 법령의 반대 해석으로 종중소임을 신고했다. 자, 그러면 누가 납세문자냐? 종중이 납세문자가 됩니다. 아까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종중이 되는 거고, 신고 안 해서 자 종중 소유물 신고 안 해서 몰라요? 그럼 공부상 소유자고요. 파산 선고 이후 종결까지 파산재단의 경우에도 그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022년 신설 규정. 자, 또 봅니다. 재산세요.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그러면 과세권자는 누가 상속받을 포기할지도 모르고 누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상속 순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누가 납세의무자? 주된 상속자 납세의무자인데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순위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또 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상속인이 납세의무자다. 공동 상속인이다. 아니에요. 상속인 아니고 상속인은 상속 등기가 됐어야지 상속인 거지. 상속 등기 안 되기 때문에 상속인 아닙니다.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몰라요. 주된 상속자고.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앤드 연부매매계약체계라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실질적으로 권리운동 됐다고 해서 누가 납세의무자? 매수계약자. 공무상 국가 등의 소유지만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법 규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죠? 위탁자. 어떤 신탁재산 수탁자 아니에요. 작년에 개정된 거 위탁자라는 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신탁재산 위탁자.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지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니에요. 시공회사 아니에요. 사업시행자고.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할 수 없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가 행방불명일 때를 말합니다.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사용자. 소유권 귀속 불분명할 때 사용자지 공부상 소유자다 그러면 틀려요. 공부상 소유자는 어디 간지 알 수 없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니까. 외국인 소유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할 때는 누구냐? 수입하는 자.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자 봤고요.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공유재산 지분권자지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닙니다. 자, 또 보시면요. 신탁법 규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자, 위탁자지 수탁자 아닙니다. 여러분. 수탁자가 다 틀렸습니다. 위탁자 납세의무자고.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자,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자,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개인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 소유 재산은 법인 장부상가액 아니에요. 사실상 취득가액 아니에요. 항상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자, 그럴 때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순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방세법에는 토지 건축물은 50에서 90%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서 70%,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몇 프로? 40에서 8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지금 60%입니다. 주택은. 공정시장가액. 선박항공기는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제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액 곱해 안 곱해? 안 곱한다는 거. 곱한다 그러면 틀려요. 선박항공기는. 자,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은 토지는 개별 공시가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70%예요. 개별 공시가로 나오기도 하고 시가순액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같은 말이에요. 토지 시가순액이 개별 공시가니까. 하여튼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주택은 항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60%입니다. 선박항공기는 시가순액이 바로 과세표준되고요. 자, 중요한 질문. 선박항공기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지 않는다. O. 그 다음에 법인 또는 국가지자체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래 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O, X요.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갖고 있을 때 보유세는 무엇으로 재산세 과표 결정돼요? 시가순액으로 하는 거지 사실상 거래 가격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20년 전에 시가순액 1억짜리를 8,000원 주겠을 때 8,000이지. 자, 8,000으로 한다고요? 그럼 매년 20년 동안? 그럼 안 되죠.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항상. 사실상 가격이 아니고 시가순액으로.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X입니다. 법인 소유 주산도 뭐로 한다? 시가 순액으로. 항상 재산세는요. 자,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재산세과 세표는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해야 돼?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해야지. 안 곱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재산세과 세표는 법령에 따른 시가순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가액을 한다. 맞잖아요. 시가순액에다가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시가순액에 맞잖아요.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60%. 주택은 무조건.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공동이든 단독이든 주택은 60%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율입니다. 재산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구조, 초과 누진세율 구조,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지자체장은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다음 연도에 3년간 땡입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하고,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재산세 세율의 우리 세율 구조, 토지 세율 구조 어떻게 외웠냐?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루였더라. 분비, 종루, 별루고, 분리상 토지는 007, 빵24 비례세율이요.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빵 2%는 공장, 4%는 살성재산, 고급락장, 골프장용 토지는 4%. 007, 빵 24 비례세율. 자,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소유자별로 합산해가지고 당연히 시군구 하나 구경된 토지를,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3단계 초과수율입니다.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만 오늘은 알고 갑니다. 골프장, 고급락장 내 건축물, 살성재산 건축물은 4%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별장 4%고, 별장 이외 주택은 고급주택 포함해서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여러 채 주택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이요. 소유자별 합산 그럼 틀려요. 주택별이고, 주택가격에 따라서 고급주택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005에서 035%까지 세율을 더 깎아줍니다.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는 비례세율인데 고급 선박만 5% 비례세율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문제. 국내 주택 두 채, 다가구택 아니고요. 상가 건물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인 개인 갑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를 적용한다. OX예요. 아까 틀린 사람이 있었는데 OX. 맞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택별로 각각. 여러 채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별로. 주택분자세는. 자, 그 다음에 자, 흔들며 피는 꽃 시도 읽어드렸었고요. 세부담 상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3억이든 6억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전년도세 몇 프로 못 넘게? 150%. 근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어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면 130%인데, 근데 다만 올해 개정세법 법인은 요거 여기서 제외합니다. 법인 소유 주택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은 소유하는 주택은 몇 프로? 150%. 전년도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합니다. 무조건 150%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문제요.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소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 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게 지금 세부담 상한에 관한 말이 없어도 세부담 상한에 관한 지문이에요. 자, 법인 소유라고 그랬죠? 법인 소유 주택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150%입니다. 무조건 150%입니다. 법인 소유 주택은 150%. 130 틀렸습니다. 재산세 납세 절차 봅니다. 자, 징수 방법.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6월 1일이죠. 이때를 기준으로 모든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정기분 납기에 대한 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건축물 선박항공기 7월 16일 31일, 토지분은 9월 16일 9월 30일, 주택 절반은 부가징수할세액의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물에는 9월달. 다만 주택분 얼마 이하일 때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 해당 연도에 부가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7월 달에. 자, 그 다음에 수시부는 수시부가징수 할 수 있고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납세지입니다.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는 그 소재지예요. 부동산 소재지,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입니다. 물건 소재지.
징수 방법 재산세는 보통 징수로 징수합니다.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자 그럴 때 고지서 발부할 때는 늦어도 납기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해 줘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될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도 어떤 게 소방분이 그래요.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이 아니라 소방분이 병기 고지될 수 있습니다.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는 거. 소방분이 그렇습니다. 재산세 친구요. 소액징수 면제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 2,000원 징수하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정납세무요.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가산금 체납소원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소원을 해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할 때는 자 누가요?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이거 위탁자가 세금 못 낼 때 신탁재산으로 세금 내야죠. 수탁자가. 자 신고 의무 아까 우리 교재 없었지만 자 신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어떤 신고 사유냐? 권리 변동이 있거나 재산 상태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다거나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뭐 등등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해당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이런 걸 신고해 주게 되는데 과세 기준으로부터 며칠 내? 15일이요. 10일이었다 올해 바뀌었다고 그랬죠?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하는 지자체장에게 증빙자를 갖춰 신고해 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신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그러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해도 이건 징수 편의를 위한 신고이기 때문에 가산세 등 제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래 할 의무 없어요. 지자체장이 지가 정확하게 세금 계산해서 우리한테 부과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좀 곤란하니까 협조 의무 같은 거라 안 해도 가산세 제재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는 읽어보시는 거고요. 문제 봅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특별징수되는 경우 있어요? 없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어요.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없어요. 등록면허세만 있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토지 정기분 납부세액이 17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예? X입니다. 이거 왜 틀렸어요? 토지분, 주택일 때가 이렇게 두 번 나눠 징수하는 거지. 토지분은 무조건 언제입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는 20만 원 이하더라도 주택과 헷갈리면 안 돼요 항상. 자, 또 문제 봅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납기 며칠 전까지 발부해야 돼? 5일 전까지 발부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지.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 현황이 변경돼서 과세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려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에 관한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를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O, X요. 이런 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언제? 이것도 나중에 심화과정에 가면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러면 그럴듯 하지만 아니에요.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언제? 15일입니다. 재산세상 언제? 그러면 과세 기준이지 뭐. 자, 이런 거. 물납, 자, 허용되는데 요건이요. 납부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한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다른 시군구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 거. 요건 4가지. 그 다음에 문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불납은 성남시 내 소지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맞죠? 다른 시군구로 안 돼요. 해당 자체 과세 관한 구역 내 부동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보세요. 분할납부입니다. 재산세 분할납부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전에서 언제까지 분할납부에? 2개월 내 분할납부요.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 처리 기준이요.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 이하 할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 할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납기내 250 내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예요.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를 외우더라고 그랬어요.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다? 150만 원. 250만 원 내놓고 나머지 금액이니까 15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하고 700일 때 납부할세액이 재산세 700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절반 500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의 금액이니까 절반까지니까 350만 원. 그렇습니다. 자, 물납과 분할납부. 물납은 신청하고 허가까지 받아야지만 분할납부는 신청만 하면 되지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물납은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돼, 물납은. 근데 분할납부는 나눠내기만 하면 되니까 납부기 한데 신청서에 수하면 됩니다. 물납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는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꼭 비교하시고요. 문제 봅니다. 지자체상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 한 지나서 6개월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뭐 틀렸어요? 또 발견 못해? 1천만 원 초과할 때가 아니에요. 물납이 1천만 원 초과하지 분할 납부는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이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요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 일부를 납부기 한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6개월 틀렸고요. 재산세 부가세는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재진이.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기획세가 20% 부과됩니다. 재산세 비과세요. 자,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자, 근데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재산이나 과세죠. 우리도 국가지자체 등과 연부매매계획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가 납부문자입니다. 과세가 돼요. 비과세 아니고.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 비과세인데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한다거나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입니다. 이런 것들.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렇죠?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 용도분에 의한 비과세. 28개 토지지목 중에서 비과세, 이거 살성재산 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 하여튼 과세한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28개 토지지목 중에서 비과세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레파드 시효라고 그랬죠? 도로와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다 같이 시작. 도로와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좋습니다. 비과세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심화과정에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용 낸 토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통제보호용 낸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자, 이 정도.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심화과정에서 봐요. 산림보호구역이라든가 최종림 시험림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 자,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는 보존지관이며 비과세입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보존지관의 비과세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정안의 의미와도 비과세고. 재산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간제 1년 미만의 것은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예요.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주택 비과세인데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다만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부속 토지인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땅은 어떻게 때려부셔요? 자, 이런 것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중 통제보호용 내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 및 대지는 비과세한다. 금방 봤었는데 지금 두 번 통제보호용 내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하는데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비과세한다 X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벌써 입순이죠? 보리밭에 새순이 돋아오를 때 이불이 되어줄 펑펑 내리는 한방 눈이 그리운 밤이었습니다. 어제 2월에도 더욱 힘내시고 여러분 언제나 저희보다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자 종합부동산세 또 소득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